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연쇄적이라는 말만큼 자산시장에서 공포스러운 말도 없을 겁니다. 이건 거의 도미노급, 제일 선두에서 흔들거리던 위기가 본격적으로 쓰러지는 구체적인 파산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뒤로는 볼 것도 없죠. 그냥 죄다 주르륵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자산 쪽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실의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공포심리죠. 부동산 시장도 지금의 거래 절벽은 거의 100%, 매수세라는 수요 의지가 확연하게 꺾인 상태에서 부동산 주변 환경까지도 약세라는 기름이 쫙 깔려있는 상황에서 거의 성냥불을 그은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낙폭은 거의 폭락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자산시장의 공포감을 불러왔습니다. 2023년도 부동산 시장이 살짝 반등의 기미를 보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관련 유동성 위기가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심리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좀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2023년 부동산 궤적이 단순 2022년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지 않은 건 이게 또 다른 차원으로 건너뛴 금융권 부실 위기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리스크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작된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4G에서 5G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입체적으로 위험 증가 범위가 광역대로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한 자산시장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밤사이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도이치뱅크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익스포저,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자리 잡고 있는 상업은행이면서 투자은행이죠. 자산 규모만 1조 4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어마무시 메가톤급 은행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난밤 24일 CDS, 채무불이행 부도 가능성에 대한 보험비용, 굉장히 복잡한 말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 은행이 망할 가능성에 대한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처하게 되죠. 은행도 돈이 돌지 않으면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그대로 사망 선고, 파산, 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도이치뱅크 CDS가 2.3% 정도로 갑자기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건 채권자들이 보기에 도이치뱅크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니냐는 엄청난 공포가 거의 휘몰아치듯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여파로 지난주 도이치뱅크 주가는 29% 정도가 빠지게 됐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도이치뱅크 입장에선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죠. 물론 최근 크레딧 스위스가 붕괴 직전 UBS 은행에 의해서 인수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럽은행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유럽 금융주들이 썰물같이 빠져나간 듯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크레딧 스위스 은행 구제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도모하기보다는 불안정성에 대한 공포심리를 상당 부분 역으로 키웠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탄탄한 은행들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그 다음 은행은 어디가 될까라는 막연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요소가 계속해서 다음 타겟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도이치뱅크의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공포심리가 무서운 게 뱅크런 사태, 그러니까 특정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요소는 바로 불안심리입니다. 이게 날아가는 화살 끝에 달린 0.1g의 화살촉 무게 같아서 바람을 역으로 가르면서 타겟을 향해서 끝까지 날아가서 목표에 적중이 되죠. 자산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는 전조현상 중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불안심리, 공포심리, 멘탈 붕괴로 이어지는 금융파산에 대한 공황발작에 가까운 움직임이라는 얘기죠. 이건 그냥 보이지 않는 심리라는 지표지만 실제 주식 폭락이나 자금 회수 같은 단시간 안에 허리케인의 폭발력을 가진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뱅크가 이런 금융권에 대한 공포심리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 그 다음 타겟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바로 이런 심리 저항을 그대로 드러낸 게 바로 주식 폭락, 그리고 실제로 AT1 증권, 신종 자본증권인데요. 코코본드라고 불리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완충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겁니다.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높은 유리한 면은 있지만 위기 발생 시 전액 소멸이 될 수도 있는
고위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이치뱅크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AT1 채권 가격이 이달 초에 무려 27% 정도가 빠졌어요. AT1 신종자본증권이 무서운 게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UBS 은행에 인수가 되면서 금융당국이 손실액에 대해선 주주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줬지만 160억 스위스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22조 7천억에 가까운 AT1 채권은 하루아침에 빵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니 여기에 돈이 물린 사람들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유럽은행이 얼마나 자산 규모가 크면 AT1 채권 규모가 22조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루아침에 빵원으로 상각, 그러니까 전액 손실 처리를 해버린 UBS 은행도 무지막지 하려니와 이런 손실에도 연쇄적으로 은행 부도가 나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죠. 이런 사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 도이치뱅크 AT1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게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도이치뱅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파이가 상당한 규모로 적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대출 연결고리도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될 수 있겠죠. 미국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에서 부동산 쪽 원금 회수율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니 대출 관련 부분에서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기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은행도 AT1 채권 보유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인수 과정에서 22조에 달하는 AT1 채권 전액이 손실 처리가 되는 상각 위험성이 남의 일이 아니란 얘기죠. 특히 도이치뱅크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물린 액수 자체가 천문학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3년 내 대출 만기 금액이 1조 5천억 달러 수준이라서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베이비 스텝에 나왔었던 미국 연준이 여전히 연내금리 5.7%까지를 고수하는 매파적인 입장을 가진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 기준금리는 도이치뱅크 같은 엄청난 규모의 금융권도 자칫 한 방에 갈 수 있는 자산시장의 위기가 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이치뱅크가 이런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한 탄탄한 은행이기도 하지만 단지 도이치뱅크에 그치지 않고 금융권에 대한 심각한 공포는 또 다른 은행을 흔들 수도 있는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지금 PF 대출과 연계된 교집합적인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면 극도의 위기는 단시간 안에 발생하기 때문에 내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심조심 한 발씩 내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이면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봄이 금방 찾아오기란 여전히 외부적인 불안 요소들, 특히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신호들이 자산 시장의 가장 불안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소심하지 않게 중용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밤사이에 연속해서 터진 충격적인 소식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연쇄적인 불안 요소가 터지게 되면 정말 한 걸음 내딛는 게 안개 속입니다. 어찌 보면 자산 시장의 부흥기는 사실상 거의 끝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제대로 진입하고 똑바로 테러를 구축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부동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은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